학습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되었다면 준비하는 시간과 맞물려서 그날의 시간표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표, 뭐 1교시 국어, 수학, 사회과학 이 시간표가 있는데 시간표를 한번 훑어보면서 미리 오늘 공부할 내용을 한번 예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학생이 어릴수록 저학년일수록 이게 힘든데 이때 이제 부모님들께서 조금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같이 교과서를 펼쳐놓고 뭐 오늘 공부할 내용이 뭘까? 국어 시간의 내용, 뭐 지난 시간에는 뭘 했는데 오늘은 뭘 할까? 혹은 지난 시간에 이걸 했으니까 이번 시간은 이걸 할 것 같다. 지난 시간에 이걸 했으니까 오늘 혹시 퀴즈 준비되어 있니? 그럼 퀴즈 한번 엄마랑 같이 해볼까? 아빠랑 같이 해볼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준비 기간의 연장에서 그날의 시간표를 확인해 보면서 같이 오늘의 학습에 대해서 잠깐 예상해 보는 또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없이 들어오면 새로운 이게 뭐지? 그냥 나는 똑같이 학교와 똑같이 바로 앉아서 선생님의 강의만 듣고 있으면 되겠구나. 이런 습관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비대면 학습에서는 듣고 있는다고 해서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왜? 확인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예습이라고 하죠. 예습은 꼭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면 학습, 등교할 때는 복습이 좀 더 중요했다면 이 비대면 학습에서는 예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리 알지 못하면 이 기계를 통해서 만날 때 이 느끼는 우리의 감은 굉장히 떨어지고 소리도 잘 안 들죠. 실제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뭐 이게 집중이 못하고 순간 다른 친구들의 말소리에 묻혀서 나의 생각은 이렇게 주제와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습이 특별히 중요한데 예습을 그렇다고 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면 좋으냐? 물론 뭐 적게 하는 것보다 많이 하는 게 좋겠지만 많이 요구한다기보다는 준비하는 차원에서 오늘 어떤 내용을 공부할 것인지 필요한 준비물은 뭔지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는지 미리 예상해 보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수업이 시작됩니다. 호스트가 접속을 하고 줌에 이제 접속을 쫙 하고 이제 선생님이 출석을 막 이렇게 확인하겠죠. 확인할 때 우리 아이가 의자에 앉아 있는 태도, 모니터와 카메라와 나의 각도, 그리고 이 스피커 시스템, 카메라 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학교에 오면 우리가 교복을 입고 왔는지, 필통, 책, 교과서를 들고 왔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문 밖을 나설 때. 하지만 이 비대면 학습에서는 이 미디어 기기의 성능을 확인하는 건 1차적입니다. 실제로 수업을 해보면 접속이 잘 안 됩니다. 잘 안 들립니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 손해입니다. 누구 손해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손해입니다. 선생님이 제어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 컴퓨터나 모니터가 작동이 잘 안 되면 선생님이 어떻게 자기 문제니까 처리 빨리빨리 하고 다른 학생들이 똑같이 기다리지만 우리 아이 개인의 장비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무도 조치해 줄 수 없고 아무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그 순간 아이는 예를 들면 당황을 하거나 설령 빨리 복구된다고 하더라도 수업에
다시 정상적으로 참여하기는 심리적으로 매우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장비의 점검 꼭 해주시고, 간혹 고학년들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이 장비를 잘 작동하지 않거나 또 다른 화면을 보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안 그러겠지만 다른 학교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이 공부에 불필요한 프로그램들은 락을 걸어 두시든지 제거하든지, 아니면 전용으로 기기를 하나 모든 앱이나 모든 프로그램은 없애고 오로지 줌만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기계를 하나 마련해 두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준비가 되었어요. 오늘 뭘 할 건지, 또 마음의 준비, 또 장비의 준비, 또 오늘의 계획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을 시작합니다. 수업을 시작하면 교실에서 이러죠. 선생님이 하면서 바로 앉으세요. 집중하세요. 기록하세요. 계속 이렇게 도움을 줍니다. 멘트를 줍니다. 하지만 이 영상 온라인 학습에서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효과적으로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교과서 모니터와 함께 흰 A4 복사용지나 이런 자유롭게 이 노트를 할 수 있는 종이와 연필을 꼭 준비해야 됩니다. 마우스 대신에 이 연필을 잡아야 돼요. 마우스 대신에 연필을 잡고 선생님이 나누는 이 수업 내용, 친구들의 말, 나의 생각들을 아주 자유롭게 낙서할 수 있거나 메모할 수 있는 그 넓은 종이가 필요합니다. 1시간에 한 장씩. 자유롭게 그림을 그려도 되고 생각을 적어도 되고 막 기록할 수 있는, 화면을 보면서도 적을 수 있겠죠. 메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씩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좌뇌와 우뇌의 기능은 구조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어쨌든 우리가 이 정보를 받아들일 때 대면 수업에서는 이 오감 전체를 가지고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듣고, 보고, 냄새 맡고, 맛을 보기는 좀 그렇겠지만 감각으로 느끼는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반면 이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서는 시각과 청각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 손에 마우스를 잡고 있다면 이 기능은 멈춤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우스 대신 연필을 잡으면 시각과 청각으로 들어오는 이 정보를 자유롭게 이 감각, 이 촉감, 이 감각으로 정보를 재구조화한다. 이 재구조화하는 과정에서 뇌가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자꾸만 메모를 하게 되면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멍하니 이렇게 눈과 귀로만 앉아 있는 것과 이렇게 내용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표현하는 과정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여백 A4 용지나 이런 노트들을 준비해, 자유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자유노트를 준비해서 자유롭게 생각나는 대로 쓰고 그리고 하는 그런 창구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선생님이 질문하면 거기에 답을 적습니다. 교실에서는 저요 하면 할 수 있지만 화면상으로는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자기의 생각을 적고 자유롭게 하면 효과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루를 보내고 나면 이제 이 시간표대로 자유롭게 필기한 노트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리프렉티브.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되돌아볼 때 중요한데요. 되돌아보고 정리하는 노트가 새로 한 권 필요합니다. 깔끔하게 뭐 스프링 노트 정도 이렇게 필요한데 그 노트에 작성하는 필기법이 있습니다. 자, 이게 정답은 아닐지언정 모범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 뇌의 작동 원리가 우리 좌뇌는 좀 뭐 논리적이라 하고 우뇌는 뭐 감정적이라 하는데 이게 나누면은 우뇌는 이미지에 먼저 반응하고 좌뇌는 텍스트에 먼저 반응하는 이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노트를 할 때도 노트 반을 이렇게 나누어서 그날 배운 내용을 정리할 때 이 자기가 정리를 이렇게 하잖아요. 반대로 왼쪽은 이미지로 저장하고 자, 오른쪽은 텍스트로 저장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반대로 하면 안 되느냐? 반대로 해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자기가 프리하게 노트한 낙서장, 메모장들을 하나씩 정리하다 보면 이 하루의 학습 정리 노트가 완성이 되게 되는 거죠. 자, 바쁘다고요? 학원 가기도 바쁘고 수업 듣기도 바쁜데 언제 이걸 정리하냐고요?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정리하는 사람이 있고 정리 안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누가 더 유리하겠습니까? 학습이란 이런 거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 시간들을 꼭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정리한 것을 가지고 또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음 학습의 준비 과정도 될 수 있는 거죠. 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기의 생각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 기록할 필요 없죠. 교과서에 없는 내용 그리고 교과서 내용과 관계한 자기만의 아이디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기록을 해주는 겁니다. 프리노트가 앞에서 활동한 자유롭게 생각하는 프리노트가 학습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 거고 그 학습 내용, 프리노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으라는 것이 아니라 프리노트를 자기의 뇌로 한번 통과시켜서 그 주제, 오늘 공부한 내용과 관련해서 자기의 생각을 중심적으로 기록해 주는 것이 아주 좋다는 거죠. 예를 들어 수학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공부했다면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법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는 또 다른 방법. 학교에서는 약수를 쫙 이렇게 나열해서 하는 법을 배웠다면 좀 더 간편한 방법이 없을까? 또 우리 생활에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가 어디에서 활용될까? 이런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하면 힘들어집니다. 매일 하지 마시고 주기별로 한 주제가 끝나거나 한 챕터가 끝나거나 한 단원이 끝나거나 할 때 이런 식으로 정리 활동을 해주면 아주 자기 주도, 자기 학습 능력이 성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관건은 이런 거죠. 학습의 변화, 비대면 학습이 길어질 때 우리가 이 학습 방법의 변화에서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은 자기 학습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자기 학습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우리 초등학생들에게는 이렇게 준비 과정,
결과. 자, 준비, 과정, 결과의 어떤 순서, 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자, 다음 시간에는 이 관계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